이번 31기 5화 전반부에서 독특한 지점이 있다면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시험한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희는 영식에게 경수가 대화할 거냐라고 묻고 있고요. 영숙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경수와의 서사를 꺼내고, 동시에 순자는 인터뷰 때 경수를 영숙이 채갔다고 함으로써 경수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연애 프로그램의 장면일 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의 마음에 우선권을 갖는가를 다투는 회차이지 않았을까요? 즉,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디까지 선택할지, 즉 관계의 주도권을 다투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번 31기 5화 전반부를 함께 정리해보면서 구조적으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31기 5화 초반부는 이제 정희와 영식의 데이트로 시작이 되는데요. 기곡지를 이제 먹게 됩니다. 30기 때 청국장 데이트를 했던 영호와 영숙이 생각이 나는데요. 솔직하고 친밀하며 어떤 일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정희가 말합니다. 주인공인가요 제가? 라고 하면서 말이죠. 농담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 영식과 정희의 감정선 상에서 이 말은 그러면 나는 주인공을 위한 조연인 거냐?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희는 계속해서 이 영식을 밀어붙입니다. 영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데이트 좋네요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 건지 얘기를 해라 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죠. 당연히 영식 입장에서는 입술을 깨물 정도로 난감한 질문이겠죠. 그냥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가볍게 맞장구 친 건데 이렇게 깊숙하게 물어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영식도 그런데 저는 안 나올 것 같았고 상철님 나올 것 같았냐, 너의 진심이 뭐냐 라는 걸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영식도 이제 감정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정희가 영식에게 보고 싶었던 반응이에요. 질투하는 반응이겠죠. 어떠한 당해봐 플러스 나에 대해서 질투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상철이 자신에게 온 걸 보고 잘했다 하면서 계속 이제 상철과 영식을 비교하면서 하고 있죠. 다만 영식은 아직까지는 이거를 이제 지금 미러링을 하고 있구나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정희가 되게 까칠하게 군다. 아니 나는 그냥 정숙과 한번 러닝 갔다 온 거고, 남사친 여사친으로 정숙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현재 이때까지 감정 기준은 그래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데 왜 자꾸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상철과 정희가 1대1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어제 불멍했던 게 엄청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말에 그렇게 상철은 썩 동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상철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인상적이었다고? 그러면 왜 자꾸 영식한테 가는 거야? 정말 그런가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시선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상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상철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선이 돌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뭔가 동의하거나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을 잘 지켜보면은 계속해서 침묵하거나 좀 말이 없는 순간들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희는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해요. 죄송한데 혹시 시간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어요? 자, 이거 30기 때 그 정숙님이 떠오르는 장면이었죠. 대놓고 나는 당신과의 데이트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데이트 내내 시계를 열심히 봤던 30기 정숙님이 생각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바깥을 본다거나 뭔가 미세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시선이 각자 틀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신체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뭔가 언어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몸짓은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희는 영식 때문에 내가 울었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등 이제 이성 앞에서 다른 이성 얘기하면 이제 조금씩 관계가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희의 자세도 다리 뒤로 꼬여 있고요. 상철도 양손으로 다리를 붙잡는 등 각자 서로 몸에 이제 힘을 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자, 그래서 상철은 이제 계속해서 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예의상 한 말이거나 아니면 더 이상 정의 외에는 내가는 더 이상 말 걸 사람이 없다는 느낌인 것 같고요. 자, 이후에 이제 정의는 인터뷰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편안한 감정이 호감인지 이성으로서의 호감인지 판단 불가하다. 이제 보통 이런 말하면 자기 마음은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즉 정의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헷갈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확신을 얻고 덤벼도 될까 말까 한데 시작부터 이미 힘이 빠진 상태겠죠. 상철과의 관계는요. 그게 좀 저는 마음에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식과 정희가 1대1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 커플이긴 하지만 난관이 많네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철과의 대화 장면에서 자기는 이성적인 호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인터뷰 때는 말해놓고는 또 영식 앞에서는 살살살살 이 질투심 작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상철을 또 열심히 올려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정의의 모습에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희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영식이 마음이 뭔지 궁금해해요. 상철은 그러지 않았어요. 상철은 고맙다,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요, 정희는 영식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나온 건가? 영식의 마음을 알려고 하죠. 그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정희는 영식의 속마음을 깎아요. 꺾어내려요.
배려가 몸밴 사람이라서 여기 나온 거 아니냐. 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배려 때문에 연애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정의가 그렇게 말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알면서도 영식을 꺾어내리면서 영식이 아니야 난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진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식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하겠죠. 뭔가 대화가 도돌이표예요. 관계가 잘 될 것 같으면 뭐 상철 소환하고 정숙 소환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약간 좀 어이가 없어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영식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자, 이제 드디어 고민을 좀 했다는 영식의 말에 정의가 늘 꺼내던 바로 그 카드를 꺼내듭니다. 정숙을 궁금해하는 영식 때문에 불안하다. 계속 상처 입히고 눈치 보고 상처 입히고 눈치 보고 계속 반복이죠. 다음에 선택의 기회가 온다면 이제 정순이가 대화를 할 거냐? 그러면 이 대답에서 아니라고 정의는 이제 듣고 싶었겠죠? 아니라 한다면 그러면 이때까지 러닝했던 걸 뭔데? 라고 할 거고, 맞다 하면은 그러면 나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네, 여기 왜 왔어? 라고 할 거고, 영식은 여기서 이 사람이 나는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해서 한번 데이트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한번 안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전공법으로 얘기할 거라는 건 정의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과감하게 손해를 보아서 하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뚫고 지나간 거죠, 영식이. 자, 그러니까 정의가 이번엔 또 다시 상처를 언급합니다. 정의가 1차적으로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니다, 나 정숙이랑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여전히 영식을 이제 파고들 수 있거든요. 아니라고 했는데 러닝 왜 했어? 그 행동은 뭔데? 라고 하면 또 이제 난처해하고 약간 궁지에 머물렀어. 그러니까 넌 나를 지금보다 더 좋아해야 돼 라는 게 이 관계 화법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식이 이런 식으로 너무 대놓고 돌직구를 이제 던지니까 정의가 이제 말을 바꿉니다. 다시 상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만 갈 때 있는 줄 알아? 나도 갈 때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정의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식도 계속 한숨을 쉬면서 이게 뭐지?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이게 자꾸 도돌이표네? 라고 말이죠. 동시에 정의는 은근히 어쨌든 이렇게 이 도돌이표를 알면서도 들어왔던 그 영식에 대해서 나름의 그것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은근히 좋아하거든요. 상처를 얘기를 하면서 알고 있어 다들. 영식도 조금 눈치챈 것 같아요. 또 좋아하고 있어. 이게 정의만의 사랑법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식이 선을 긋잖아요. 나는 이제 정수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다. 딱 그 정도다. 그 이상의 감정이 없다. 자, 그러니까 정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불안의 농도가 확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는 영식은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얘기해보고 싶다니까? 자꾸 왜 그래?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가 여기서부터 약간 뭉개더라고요. 상철님이랑 대화도 이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그 패턴이 깨지니까 순간 당황한 거죠. 이런 패턴은 처음인데 하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영식은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정희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정의가 1순위지만 정순이도 한번 알아보시죠. 그 정도의 감정이었다 라고 하면서 밑에 있는 자막은 뭐 정숙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다, 그렇게 제작진은 이제 자막을 넣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유튜브에서 했던 영식이 했던 그 말은 여전히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 정도의 감정이다. 이거는 한 번도 알아본다, 처음부터 별 기대를 안 한다는 말이겠죠. 물론 또 대화를 해보니까 정의를 잃을 정도로 스파크가 확 튈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화 기준으로 영식은 그렇게 정숙에 대해서 마음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 정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계속 영식이 나만 보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답답하다라는 말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희님이 의도적으로 영식님을 몰아붙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구조상 영식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정희님의 불안이 쉽게 끝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실제로도 그 정수님도 그냥 뭐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지, 경수님이었다가 없어져서 영식님 한번 알아보고 싶다 정도지, 네, 이때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 마음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 영상으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어쩌면 정의는 불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옥순과 영호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핵심이 있다면 영호는 이제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을 되게 싫어한다. 욱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영호와 옥수는 하나의 저희 추론입니다. 무의식선상에서 봤을 때 서로의 빛과 그림자, 서로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영호의 지금 최근에 옥순의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영호가 그걸 모른다기보다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그 모습이 영호 입장에서는 더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무의식적 역동으로 봤을 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옥순의 그 모습이 지금은 논란이지만 한편으로는 할 말 다 하고 영호는 또 할 말을 또 못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이제 보완하는 각자 빛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잘못 이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만 그 빛이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이제 정당하면서 우린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조금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앞으로 두 사람의 어떤 방식으로 갈지를 이제 조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영호가 이제 나는 삐지는 거 싫어한다, 짜증내는 거 싫어한다,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옥순의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호도 이후에 인터뷰 때 살짝 예감을 하긴 하더라고요. 다운되는 모습을 보긴 했다. 공복 때 뭐 이해가 가능한다. 그리고 옥순 또한 마찬가지로 저를 욱하게 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두 사람은 가장 서로가 이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을 가장 그 모습과 맞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맺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 또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알면서 이렇게 했다, 속았다라고 하면 너무 이제 이분들에게 고의성을 이제 묻는 말인 것 같고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으나 각자 어느 순간 서로에 대해서 쎄한 모습을 보고도 눈을 감는 패턴은 조금 보이는 것 같다라고 보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너무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 할 수 있다, 나라면 우리는 케미가 잘 맞기 때문에 각자가 서로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과신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좀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이때까지 늘 이런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만났던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되는 걸 수도 있고요. 알고 보니까 늘 그런 사람이었던, 잘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길 기원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영자님과 영철님의 데이트 장면이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영철은 정말 몰랐을까? 너무 선택적으로 몰랐다와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이 구별이 되거든요. 아니 뭐 자기는 여자 볼 때 10초 안에 본다, 확신을 가지면서 막상 영자가 했던 본인이 난감했던 말들을 전부 다 모른다는 말로. 그래서 저는 영철의 이 말들이 이 전체적인 관계의 무게의 추도 그렇고 조금 영철에게 저는 문제점을 지우고 싶긴 합니다. 이거는 영철이 너무 곤란하게 만들었다. 처음부터 영자를 말을 너무 세게 했다. 나는 뭐 외모 먼저 본다느니 외적인 게 만족이 되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느니, 이거는 외적인 게 만족이 되는 게 영자라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말을 이제 쉽게 하는데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영자도 말을 세게 하게 되고 그때부터 영철도 그냥 모르겠어라고 해서 영자의 그 말들을 피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수와 영숙의 이제 데이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를 기점으로 영숙이 굉장히 좀 약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서 논란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차에 탔을 때 영숙이 이제 광수가 막 말하거든요. 더우실 수 있다, 더우면 바로 말씀해달라, 뭐 쪼쪼 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영숙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두 사람이 차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광수가 악의적인 사람이라 보지 않아요. 근데 영숙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는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거절을 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광수가 영숙에게 뭐 마음에 든 사람 앞에서는 바보가 된다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인상을 쓰면서 카메라라든가 옆을 보거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영숙 입장에서는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미 끝난 관계고 나는 더 이상 잘 될 생각이 없는데 이런 말들을 왜 하는 걸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영숙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광수님을 거절했다 보니까, 그래서 광수가 얘기하더라고요. 거절을 받아야 된 거냐라는 말에 완전히 거절하신 걸로 느껴졌다. 이제 여기서부터 영숙은 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거절했잖아. 근데 왜 날 또 고른 거야? 나는 좀 이 자리가 많이 불편한데 라고 하면서 양손을 꽉 쥐고 있는, 그리고 인상을 쓰고 있는 영숙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밑에 이제 복숭아도 생기더라고요. 턱에 힘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영숙이 좋게 얘기는 해요. 왜 오셨어 나한테, 이런 건 아니긴 하다. 일단은 와준 건 와준 거니까 고맙다. 그 다음에 광수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해요. 그러니까 저는 광수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 한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영수님 잘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좋아. 저는 좀 알 것 같다, 영수님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라는 그 말을 딱 듣고 영숙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영철이 말을 돌려요. 영철님 아닌가요? 라고 해서 중화시키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광수가 약간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악의는 아니야. 일부러 매기려고, 아니면 내가 널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다르고 다른 것처럼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을 너무 민감하게 말드렸던 거죠. 광수님의 인성을 문제 삼는 말이 아닙니다. 광수님은 선의로 말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거절한 상대 입장에서는 그 선의가 부담스러운 게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이제 데이트 1대1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후에 영숙이 했던 말들을 잘 들어보면 계속해서 이 광수를 밀어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광수님은 얼굴에 감정이 드러나는 편이죠. 즉 뭡니까? 영숙은 광수의 감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받아줄 생각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영숙은 앞에서 했던 이 말을 바탕으로 경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포커페이스 잘하는 분을 보면 신기하다. 경수님이 그런 스타일 아니냐. 그 광수는 나름대로 자꾸 영철 이야기를 함으로써 돌려주려고 하는데 영숙은 받아줄 생각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플러스 이런 말들이 되게 거슬릴 것 같아요, 영숙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영숙이 이번 화에서 전체적인 모습은 비판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느끼지만, 광수와의 데이트 장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광수는 영철님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영철님이랑 있을 때 제일 밝게 우셨다. 영숙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자꾸 내 앞에서 영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고맙긴 해. 덕분에 영철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긴 해. 근데 왜 그게 제3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나와 당신과의 관계잖아. 그럼 그 관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러한 저의 설명을 듣고 탐정님 중 한 분이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렇다기에는 광수가 너무 이번 어떤 영철에 대해서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고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그 광수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조금 광수에게 편향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걸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다만 영숙과의 관계는 조금 이 두 사람의 관계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광수가 이제 거절을 한번 당했고 나는 더 이상 영숙과 잘 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것 같긴 해요. 룸메인 이제 영철이 형을 도와주려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숙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수가 계속해서 영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체 언어상으로 봤을 때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계속해서 자신과 영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영숙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인상을 쓰고 있죠. 네, 이거는 광수의 인성과 무관합니다. 광수와 영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보이고 있는 그 패턴이 영숙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숙이 이후에 영철이라든가 경수에게 그런 식으로 너무 빨리 알아보는 거는 문제긴 하지만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숙은 이제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면서도 어렵네요라는 말로 뭉개버려요. 어렵다. 뭐냐면 영철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분이 좋은 건 맞지만 더 이상 광수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광수가 뭐 되게 좋은 사람 같다 영철님 말을 반복할 때마다 영숙은 다시 그 이야기를요 광수에 대한 이야기로 돌려요. 제가 광수님에 대한 마음을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관자놀이를 꾹 누르거나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미묘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광수님이 조금 아쉽다.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재밌었죠? 앞으로 화이팅 합시다.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깔끔한데 그래서 이제 밥은 맛있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 이후에 이제 영숙이 울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영숙이 운 이유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 영철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같이 생긴과 동시에 이 자리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영숙은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광수님이 유레카 같은 말을 해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표면상으로는 광수가 영철에 대해서 새롭게 봐줘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신이 얘기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근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도 부담스럽고 그냥 울고 싶다 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러분도 조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내가 이미 거절했던 사람과 우연히 다시 엮이게 되었어. 뭐 같은 차를 탄다거나. 근데 그 사람이 현재 나랑 썸을 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면서 둘이 잘해봐라. 잘 될 것 같다 라고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이제 고맙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를 왜 땡땡님이 말씀하시죠?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냥 저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저와 그 사람의 관계로 그냥 두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이제 둘이 차에 같이 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집중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제가 광수님에 대해서 아쉽다고 느낀 지점이기도 합니다. 광수님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이제 중화하려고 했겠죠. 내심 아쉽겠죠. 나름대로 좋아했는데 결국 그 사람과 잘 되지 않았고 거절을 당했고 한 번도 혹시라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 선택을 했는데 영숙이 자꾸 영철에 대한 얘기하고 경수에 대한 얘기하고 다른 남자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기분이 안 좋겠죠. 그것이 영숙 나름의 이제 거절의 방법이었다 하더라도 광수가 상처를 안 받는다는 또 보장도 없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광수는 혼자 와서 나름대로 이제 비워내는 눈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영숙이 이제 급발진을 하면서 책임의 요소가 비판의 요소가 이제 영숙이 급격하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광수가 보고 있는 앞에서 영철이 형 불러내거나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불러낼 수 있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광수가 다 듣고 있는 그 앞에서 이제 썰을 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내 생각 났었어? 이런 말 한다거나 동시에 영숙의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 자기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라 영철이 자신에게 했던 그것만 생각한 나머지 영철이 그 사이에 감정이 바뀌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세상이 나를 위주로 돌아간 건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철이 자신에게 플러팅했던 거, 관심을 가져줬던 것만 생각한 나머지 이제 덤비고 있는데 영철은 이틀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니 난 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다거나 어떻게 나는 안 예뻐서라는 그 말에 대해서 갑자기 이 사람 왜 그래? 라는 반응을 하면서 이 사람 왜 그래? 라고 이제 웃고 있는 영철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철은 이제 메타발언을 합니다. 오자오자 몇 번은 플러팅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너랑 관련이 없다니까. 한숨을 쉬거나. 자, 그래서 이제 왜 영숙이 이렇게 감정을 틀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광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영철님이 나한테 계속 마음을 표현해줬었는데 내가 그거를 못 알아먹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철이 애매하게 말합니다. 애교살이 많네 라고 하면서 그 영철 특유의 그러니까 맥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잘 모르겠네 라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애교살이 많네?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철이 글쎄 어떤 말을 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입술을 이제 다 깨물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밖에 있던 광수가 들으면서 약간 기분이 언짢아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숙은 이제 뭐 당신이 나한테 행동을 계속 많이 보여줬다. 근데 영철 입장에서는 그건 이틀 전이 나야. 지금이 나가 아니라고. 그래서 영철이 이번에는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행동으로 보여줬을지도 모르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너의 눈에는 그렇겠지. 근데 너는 왜 너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니? 나의 눈으로 봤을 때 너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전부 다 그거는 너의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나한테 행동으로 보여봐. 라고 영철이 답답해하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영철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수님 얘기하지 마. 왜 그러냐면요. 영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우선 광수를 뭐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저는 그것도 만만치 않게 크다고 봅니다. 같은 룸메인. 두 번째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이 약점 잡힐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레퍼런스를 들고 오게 되면 영철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난 이미 이틀 전에 너에 대한 마음을 틀었는데 자꾸 광수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고 광수라고 하는 제3자를 이제 빌미로 자꾸 이제 나를 끌어내리는데 나는 그게 싫어. 라는 의미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숙은 본인의 행동을 해야 된다. 너가 나한테 보여라는 그 부분을요 자꾸 뭉개버려요. 광수 얘기를 함으로써. 그래서 영철이 미연을 차단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자꾸 내가 뭘 했다에 대해서만 얘기하게끔 유도하지 앞으로 내가 너한테 뭘 할게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 결국 말만 하는 거네? 라고 영철이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광수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영철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불완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제3자에 대해서 언급하면 결국 너도 나도 언젠가 너랑 만약에 하나 연애를 하거나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를 소모시키는 거 아니야? 너의 화법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던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철에 대해서 비판에 이제 나를 세워야 되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영철이 광수에 대한 태도라고는 별개로 아무리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앉아가고 그쵸? 이 손난로로 사람 가리키면서 네가 알아서 데이트 계획을 짜오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는 우선 이 사람이 이제 영숙이 비난받는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의 태도가 저는 계속해서 그가 비틀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냥 나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난 다른 사람 알아볼 거야. 너도 다른 사람 알아봐 하면 끝날 일을 그러니까 자꾸 변명한다는 이유로 똑같이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철의 태도도 조금 저는 아쉬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동시에 영숙은 열심히 또 말이 많아. 뭘 그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야, 막 너, 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싫어 하면서 또 정숙과 함께 영철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모든 정보들이 보이는 여자 네트워크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특이한 게 있다면 이때 옥수는 침묵을 지키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여자들 정이 빼고 점점 경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미세하게 이거는 이제 서열을 정함과 동시에 경수에 대한 지분이 있음을 미리 알리는 거죠. 참여할 사람과 참여하지 않을 사람을 가름을 타는 거겠죠. 그래서 영자는 우선 이제 영철에 대한 데이트를 얘기를 하면서 티키타카는 잘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것은 영숙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야기겠죠. 그래서 영숙이 영자의 말에 대해서 유심히 이제 듣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영수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영수님이 나한테 아침에 와서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를 얘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순자가 아니죠. 훗, 푹, 그래? 아니야, 영수는 원래 날 좋아했어 라고 하면서 영수님은 계속 내가 원픽이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자, 꺾어버리는 거죠. 순자가 미묘하게 자기가 어차피 관련 없는 영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굳이 이거를 영자 앞에서 얘기를 해서 굳이 영자와 각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순자는 이 순간 내가 영수로부터 사랑받는다고 했던 좋아함을 받는다고 했던 그 자존심을 위해서 영자를 건드린 건 아닐까. 그래서 영자가 순간적으로 목에 손을 탁 대면서 긴장 완화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죠. 어차피 또 영수랑 안 얽힐 거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 말해야 돼? 자, 어쨌든 이때 순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영수에 대해서 관계를 정리했다는 걸 밝히고 경수님이 다른 사람을 알아봐도 내 마음은 변하는 일이 없다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영숙이 기분이 좋을까요? 영숙은 급발진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순자처럼 파라를 끌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쳐다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뭔 소리야 라고 바로 끊지 않고 쭉 들어요 우선. 그래서 영숙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경수님이랑 서로 직진한 거냐? 그러니까 순자가 계속 걸려 자꾸 영숙에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영숙이 했던 최고로 중요한 말은요 바로 서로거든요. 떠보는 거예요 마음을. 정보를 캐는 거예요. 여자 네트워크를 정말 극대화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쪽은 무조건이지 나는 무조건이지만 상대는 알 수가 없다 라고 하고 있고 그래? 그러면 영숙이 슬쩍 자기 지분을 얘기합니다. 경수님이 어제 나랑 얘기했을 때는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줬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번에 경수가 밖에 불러내가지고 벤치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죠. 자, 왜 영숙은 이걸 지금 이 여자 네트워크가 있는 모두가 있는 이 앞에서 왜 얘기를 했을까요? 공식적으로 난 찬절한다. 동시에 경수랑 나랑 잘 돼도 내가 순자로부터 경수를 뺏은 게 아니야. 그 이전부터 경수는 나한테 마음이 없진 않았어 라는 거를 밝힘으로써 시작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나중에 경수와 순자는 뭐 잘 되는 건 그건 둘째치고 만약에 하나 나랑 영숙이랑 잘 되면 영숙이 불리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자막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경수의 선택지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영숙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즉 영숙은 잘 보면 자기 감정을 쌓아 올려요. 난 이렇다, 내 마음은 이래,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미리 밝힘으로써 여자들도 이렇게 되면요, 야 걔가 그렇다더라 못하고 어쨌든 그래 경수와 영숙이 잘 되고 있었네 라고 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순자는 그거를 그렇게 못 봐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싸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왜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제가 왜 자꾸 좋아한다고 그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경수는 내 거야. 경수는 나가 1순위. 나는 경수한테 국도 끓여주고 콩나물국도 끓여주고 경수는 나한테 장난도 치고 그래 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습 하면서 이제 난감해하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유의 그 입꼬리 경련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영숙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모두가 있는 앞에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다음에 저희도 데이트 한번 해봐야죠 라고 경수가 얘기했어요. 저한테 뭔가 있는 거야 우리 사이엔. 오케이? 그게 이번 여자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이제 순자를 조급하게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영숙님이 의식적으로 저는 팔을 짰다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은 나와 경수 사이에 이미 서사가 있었다는 걸 모두 앞에서 공표하는 효과를 냈죠. 마찬가지로 순자 또한 경수를 소유물처럼 봤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의 효과만 놓고 보면 경수에게 자신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방식처럼 들릴 수 있고, 그것이 이번 여자 네트워크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켜 하면서 뭐 그냥 앉으면 되지, 굳이 비켜란 말로 영자나 경수를 이제 약간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 어쨌든 이제 비켜 하면서 영철 사이를 이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경수가 순자가 옆에 왔을 때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입술을 깨물고 있는 경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때를 대화를 기점으로 뭔가 경수는 그렇게 감정의 선이 두텁지 않다, 순자에 대해서 라고 보고 있고, 물론 7대3이고 7은 순자이며 아직까지 경수가 1순위는 순자라고 계속 말하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숙이 경수와 영숙 사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알고 난 후에 계속해서 영숙을 의식하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독특한 게 있다면, 영숙이 이 영철이 앞에서 자꾸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깨달음 어쩌고저쩌고.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거는 경수도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거나 참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영숙은 영철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줬다, 나한테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말을 함으로써 영철 끌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왜냐면 모든 말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영숙이 이 얘기를 둘이서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거실에서 한 행동을 했던 그 순간 이제는 영숙의 행동이 두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눈치 없이 이런 말 하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 여자 네트워크 때 영숙이 했던 말이 충돌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을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판을 까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어떤 판? 이와 같이 영철은 나를 마음에 들어했다 라는 메시지를 또 던지는 거죠. 아까 경수에 대한 얘기를 여자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반대로 영철은 받아줄 생각이 없어요. 말을 굉장히 세게 해요. 모두가 다 듣고 있는 앞인데, 나 너 종잡을 수가 없어, 나 너 모르겠어, 겁나 여우던지 겁나 순진하던지 이제 못 참는 거야. 영철도 여기서 말 좀 너무 세게 해요. 네가 날 속이는 거라면 여우라도 괜찮아, 완벽하기만 속여라. 이런 말을 대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두 사람 관계가 꼬여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영숙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동시에 영숙은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이제 경수에게 틀기로 직진을 하고 이제 경수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붕 뜨는 거예요. 이게 정말 눈치가 없다기보다 영숙이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머리에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철도 이 순위로 둬야 될 것 같고, 동시에 경수에게도 관계를 진전시킬 것 같고, 동시에 이것들을 여자들한테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뭐 내가 언제든지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포지션을 유지함으로써 두 남자와 각각 잘 되고 있는 그 여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나와랑도 잘 되고 있어, 그들이 너에게 했던 말들이 전부일 것 같아? 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깨달음, 그 왜 깨달은 말을 했겠습니까? 영철이 자신에게 뭔가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지 않을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철이 떠난 사이에 또 영숙이 이제 경수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참 특이하죠. 왜 영철이 없을 때 대화를 걸었을까요? 지금 영숙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두 사람 모두를 관심이 묶어두겠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반대로 영식은 계속해서 정이 옆에 있어요. 뭐가 어쨌든 간에 좋든 싫든 간에 계속 옆에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영숙이 살짝 일어나는 그 순간, 대화를 거는 그 전에 이미 순자는 영숙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화를 걸게 돼요. 그래서 영철이 지나가고 있는 사이에 영숙이 이렇게 말을 걸고 지켜보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숙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영철이 저렇게까지 말을 세게 하는데, 근데 다만 조금 참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따로 있을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말을 걸지, 이렇게까지 빠르게 감정 전환이 될 거라고는, 태세가 전환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영철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도 뭔가 이상한데, 내가 단순히 말을 세게 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철 입장에서는 내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받지 않고 저렇게 경수를 불러내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영철 말 되게 셌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화를 내거나
울거나 반박하거나 뭐야 쟤 왜 저래 라고 하거나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영철의 그 어떤 굉장히 센 말들에 대해서 영숙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나가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반대로 순자는 또 영수님이 일어나서 체간 거다, 그 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미 영숙은 여자 네트워크 때 이미 이제 자기 지분에 대해서 밝혔잖아요. 여자 네트워크 때 경수가 나한테 먼저 말 걸어서 나 시작한 건데? 라고. 그래서 약간 조금 순자도 과몰입 상태인 게 아닐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5화 전반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남은 시간에는 탐정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거나 혹시 좀 이건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아니면 저는 좀 다르게 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거절한 상대 입장에서는 제3자가 계속 자기와 다른 남자의 관계를 해석해주는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숙님에 대해서 그럼 단순히 눈치가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계산하는 사람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눈치가 없다기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감정 속도를 놓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들이 엉키게 되면서 영철에게는 막 플러팅했다가 지금처럼 막 경수에게 대화하고, 다시 영철에게 갔다가 다시 경수에게 가는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철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영철은 이제 수님을 지킨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킨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는 둘 다, 즉 배려이자 자기 방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영철님이 광수님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 행동이 광수의 말로 다시 소환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에 의해서 앞으로 자신의 행동이 제한이 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사람들이 상대의 마음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계속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정희는 영식에게 정숙과 대화할 거냐고 묻지만 사실 묻고 싶었던 거는 그래도 내가 1순위인지 아닌지이지 않았을까요? 영숙은 경수와의 대화를 모두 앞에서 꺼내며 나도 이 관계 안에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순자는 경수에 대한 자기 마음을 밝히면서 내가 먼저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위치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주 확인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너에게 몇 번째인가? 내가 아직 너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내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가?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은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가 사라질까봐 계속 확인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인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